3번 속도와 가속도. 학습 목표: 속도의 개념을 이해한다, 가속도의 개념을 이해한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이해한다. 100m 달리기 경기에서는 동시에 출발하여 누가 더 빨리 결승점까지 도달하는지로 순위를 결정한다. 그러면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던진 공의 빠르기와 육상이나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의 빠르기처럼 다른 상황에서 빠르기를 서로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느 야구 선수가 던진 공의 빠르기가 시속 140km라고 하자. 그리고 어느 육상 선수가 100m 다리를 달리는데 필요한 10초가 걸린다고 하자. 이 둘의 빠르기를 비교하기 위해 앞에서 배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보자. 1번 속도, 평균 속도. 시간은 두 시각의 사이, 거리는 두 위치의 사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어느 물체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의 비율을 빠르기라고 한다. 즉, 물체의 운동을 비교할 때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멀리 이동한 물체가 더 빠르다고 한다. 물체가 움직이면 시각에 따라 위치가 변하므로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를 시각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즉, S를 ST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위치의 변화를 변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시각이 T1일 때 S1은 ST1이라는 곳에 있다가 시각이 T2일 때 S2는 ST2라는 곳으로 이동하였다고 하자. 두 지점 사이의 변이는 델타 S는 S2-S1는 ST2-ST1이다. 두 지점을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델타 T는 T2-T1이다. 이때 걸린 시간에 대한 변이의 비율값을 평균 속도라고 한다. V 평균은 델타 T분의 델타 S는 T2-T1분의 ST2-ST1는 T2-T1분의 S2-S1. 시간에 대한 위치를 그래프로 나타내었을 때 두 지점 사이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에 해당한다. 단위는 m/s, km/h 등으로 나타낸다. 그림 1-6의 가 위치 시간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기울기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므로 등속도 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림 나와 같이 수평으로 나타난다. 물체가 시각 T1에서 시각 T2까지 등속 운동을 할 때 이 시간 동안의 움직인 거리는 S2-S1은 V 곱하기 T2-T1이다. 따라서 S2-S1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시각 T1에서 T2 사이의 그래프 아래의 면적에 해당한다. 이제 평균 속도에 대한 정의를 이용하여 야구 선수가 던진 공과 육상 선수의 빠르기를 비교해보자. 이들의 평균 속도를 각각 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야구 선수가 던진 공의 평균 속도는 1시간 분에 140km는 1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60, 즉 3600S분의 140 곱하기 1000m는 38.9m/s이다. 그리고 육상 선수의 평균 속도는 10세크분의 100m는 10m/s이므로 야구 선수가 던진 공이 육상 선수 속도에 비해 4배 정도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같은 시각인 T1의 같은 위치인 S1 또는 S1'에서 출발하여 일정하게 움직였다고 할 때 그래프를 그리면 그림 1-17과 같다. 시간 T2-T1 동안 육상 선수가 달린 거리, 즉 변이는 S2-S1이고 공의 변이는 S2'-S1'이다. 여기에서 둘의 이동거리를 비교하면 공의 이동거리가 육상 선수보다 대략 4배이다. 이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공의 기울기가 대략 육상 선수의 기울기의 대략 4배가 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물체의 기울기를 비교하여 물체의 속도를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기울기가 반대로 기울어져 음의 값으로 나타내는 경우는 속도가 음임을 나타내며 이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순간속도. 두 물체의 움직이는 빠르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에는
평균 속도를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어느 시점에서 비교하냐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럴 때에는 어느 특정 시간의 순간적인 값으로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속도를 순간적인 값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을 때 걸린 시간을 최소화시킨 시간 동안의 물체의 변이 비율을 구하게 된다. 이 값을 순간 속도라고 한다. 순간 속도를 구하려면 이동 시간을 최소로 줄여 어느 순간의 값을 구해야 한다. 앞에서 구한 평균 속도처럼 순간 속도로 그림 1-18의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특정 시각의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물체가 운동할 때 순간 속도를 비교하려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같은 시각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된다. 앞으로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속도라면 순간 속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속력은 만일 어떤 물체가 이 시간 동안에 앞으로 움직이다가 방향을 바꾸어 다시 뒤로 움직였다고 하자. 이때 변이는 델타 S는 S2-S1는 ST2-ST1이므로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와 다를 수 있다. 변이 대신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대입하여 빠르기를 계산한 것을 속력이라고 하며 단위는 속도와 같다. 물론 물체의 운동 과정에서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속력의 크기와 속도의 크기는 같다. 속도의 측정. 물체의 속도는 이동 시간과 이동 거리를 측정하여 구한다. 흔히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야구 경기에서 공의 속도를 측정하는 스피드건이나 그림 1-19의 가와 같이 도로에서 자동차의 속도를 측정하는 카메라이다. 이러한 속도 측정 장치의 원리를 알아보자. 그림 나와 같이 카메라에서 속도를 측정하는 원리는 도로의 두 개의 감지기를 몇 미터 정도 떨어지게 설치한다. 자동차가 그 사이를 지나는 시간을 측정하면 자동차의 속도를 알 수 있는데 자동차의 속도는 두 감지기 사이의 거리를 자동차가 통과한 시간으로 나누어 구하게 된다. 상대 속도는 만일 A, B 두 물체가 그림 1-20과 같이 움직이고 있을 때 A가 본 B의 속도는 얼마로 측정될까? 이 경우에는 같은 시간 동안에 관측자도 움직임으로 이동한 거리가 달라진다. 이를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이때 A는 관측자가 되어 B의 속도를 측정한다고 하자. 1번 A와 B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B가 더 빠른 경우. 2번 A와 B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B가 더 느린 경우. 3번 A와 B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1번과 2번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A에 대해 B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두 물체의 변이의 차이에 해당한다. 즉, A와 B가 시각이 0일 때 같은 곳에 있다가 특정 시간 t의 위치가 각각 SA, SB에 있을 때 두 물체의 변이 사이는 SB-SA다. 따라서 A가 본 B의 속도 VAB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VAB는 T분의 SB-SA는 T-0분의 SB-S0 마이너스 SA-S0는 델타 T분의 델타 SB-델타 SA는 델타 T분의 델타 SB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SA는 VB-VA. A가 본 B의 속도는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뺀 값인데 이를 상대 속도라고 한다. 이의 경우에는 A에 비해 B의 속도가 작으므로 거리는 점점 가까워진다. 물론 B가 A를 본 속도 VBA는 반대로 A의 속도에서 B의 속도를 뺀 값이다. 따라서 VBA는 VA-VB는 마이너스 VAB로 A가 B를 본 상대 속도의 반대 방향이다. 3번은 서로 마주보고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이므로 변이도 서로 반대 방향이다. 실제로 A가 보는 B의 이동거리는 두 물체의 이동거리를 더한 것과 같다. 그 까닭은 B의 변이가 A의 방향에 대해 음의 값을 갖기 때문이다. 2번 가속도. 공이나 운동선수가 점점 더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에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시각에 따라 변하므로 속도를 시각의 함수 vt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속도가 변하는 비율을 가속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시각 t1에서 물체의 속도가 v1은 vt1이었는데 시각이 t2일 때 속도가 v2는 vt2로 변화했다. 이 시간 델타 t는 t-2-t1 동안 속도가 변한 양은 델타 v는 v2-v1은 vt2-vt1이므로 가속도는 a는 t2-t1분의 v2-v1는 t2-t1분의 vt2-vt1는 델타 t분의 델타 v로 나타낼 수 있다. 가속도의 단위는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것과 같기 때문에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또는 센티미터 퍼 세컨드 제곱 등으로 나타낸다. 특별히 물체의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이다. 그 예로는 자유낙하 운동이 있다. 자유낙하 운동은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에 의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와 약 10m/s 제곱으로 일정하고 방향이 아래 방향인 운동을 의미한다. 위치나 높이에 따라 중력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차이가 워낙 작아 근사적으로 거의 같다고 가정하고 등가속도 운동으로 다룬다. 그림 I-21과 같이 등가속도 운동을 가속도 시간 그래프와 속도 시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이들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v2-v1은 a t2-t1 속도 변화는 가속도 시간 그래프의 아래 면적에 해당한다. 특별히 처음 시각 t1을 제로, 나중 시각을 t2를 t, 처음 속도 v1을 v0, 나중 속도 v2를 v라고 하면 이 식은 다음과 같다. v는 v0 플러스 at. 그러면 변이, 즉 그 시간 동안에 움직인 이동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그린 가의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는 그림 나의 사다리꼴 면적에 해당한다. 사다리꼴 면적 2분의 1 v2 플러스 v1 t2-t1은 2분의 1 중괄호 2v1 플러스 a t2-t1 중괄호 닫고 t2-t1는 2분의 1a t2-t1의 제곱 플러스 tv1 t2-t1. 특별히 처음 시간 t1을 0, 나중 시각을 t2를 t, 처음 속도 v1을 v0, 처음 위치 s1을 0, 나중 위치 s2를 s라고 하면 이 식은 다음과 같다. s는 2분의 1 at의 제곱 플러스 v0t. 이 식과 같은 등가속 운동의 경우 움직인 거리를 그래프로 그리면 그림 I-22와 같이 시간에 따른 2차 함수인 포물선이 된다. (4번) 뉴턴 운동법칙. 1번 뉴턴 운동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2번 질량과 무게의 개념에 대한 차이를 한다. 3번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의 관계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물체가 움직이는 것은 물체가 작용하는 힘과 관련이 깊다. 테니스 선수가 라켓을 휘둘러서 공을 때려 그물 위로 넘겨 보낸다든가 축구 경기에서 공격수가 몰고 가는 공을 수비수가 멈추게 한다든가 할 때 모두 공의 힘을 작용하여 물체 운동을 변화시킨다. 물체에 힘을 주었을 때 힘과 물체 운동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자. 1번 여러가지 힘. 힘은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정지한 물체를 움직이게 하거나 움직이는 물체를 멈추게 하고 움직이는 물체의 방향이나 빠르기를 변화시키는 물리량을 뜻한다. 힘은 크게 물체끼리 접촉하여 작용하는 힘과 물체끼리 접촉하지 않고 작용하는 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힘의 단위는 뉴턴을 사용하며 이것은 힘에 대한 현대적 개념을 먼저 정의한 영국의 과학자 뉴턴의 임을 따라서 붙인 것이다. 한편 우리 주위에는 아주 다양한 힘이 있지만 모두 같은 방법으로 다루게 된다. 물리학에서 다루는 모든 힘은 힘이 작용하는 원리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한다. 대개 학교에서는 중력과 전자기력만 다루는데 이 두 가지 외에 핵력에 해당하는 강력과 양력 두 가지가 더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힘의 예를 소개하겠다. 중력,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다. 공중으로 공을 던질 때 공과 지구 사이에 서로 끄는 힘인 중력이 작용하나 지구에 비해 공의 질량이 아주 작아 공만 끌려온다.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에도 중력이 작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단원에서 다룬다. 전기력과 자기력, 정지한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전기력, 쿨롱 힘이고 자석 사이나 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자기력이다. 이 두 힘이 한꺼번에 작용하면 전자기력이라고 한다. 저항력, 물체가 유체 속에서 움직일 때 그 물체는 그 매질을 움직여야 하고 그 매질은 다시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된다. 이렇게 유체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힘이 바로 예로 저항력이다. 예를 들어 낙하산이 천천히 내려오는 것은 공기의 저항력 때문이다. 장력과 표면 장력, 물체에 연결된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줄은 물체에서 멀어지려는 방향으로 줄을 따라 물체를 잡아당긴다. 이때 줄이 팽팽히 당겨진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힘을 장력이라고 한다. 줄에 걸린 장력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다. 표면 장력은 액체의 표면이 스스로 수축하여 되도록 작은 면적을 취하려는 힘이며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따라 분자가 서로 접촉하며 응축하려고 하며 이 결과 표면적이 작은 원 모양이 되려고 한다. 물방울이나 비눗방울이 둥글게 되는 것도 이 원리에 따른 것이다. 부력과 양력, 물체가 유체 속에 있을 때 위로 뜨게 하는 힘이 있는데 이를 부력이라고 한다. 배가 뜨는 것이 그 예이다. 물체가 유체 속에서 움직일 때 물체의 윗면과 아래면을 지나는 유체의 속력에 따라 압력의 차이가 발생하여 물체가 뜨는데 이를 양력이라고 한다. 비행기가 뜨는 것이 그 예이다. 수직항력, 어떤 물체가 접촉하는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말하며 그 접촉면이 그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물체를 밀어내는 힘이다. 예를 들어 평평한 탁자 위에 있는 물체의 경우 수직항력은 중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과 반대인 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직항력이 중력을 상쇄하여 물체가 탁자의 바닥에서 지구를 향해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탄성력, 외부의 힘을 받아 모양이 변한 물체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탄성력이라 한다. 예를 들어 용수철에 힘을 가하면 길이가 늘어나게 되고 그 늘어난 용수철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힘이 탄성력이다. 탄성력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으로 탄성력의 방향은 물체를 변형시킨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마찰력, 책상 위에 있는 책에 힘을 가하여 밀었을 때 책은 움직이다가 멈추는데 이는 책상 표면과 책 바닥의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마찰력이라고 한다. 이것은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움직이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마찰력은 크게 운동 마찰력과 정지 마찰력을 구분한다. 운동 마찰력은 두 물체가 상대적으로 움직이면서 서로 문질러질 때 발생하는 마찰력이다. 정지 마찰력은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동안에 받는 마찰력을 말한다. 평면 위에 놓여있던 물체가 외부에서 힘을 받았는데 움직이지 않았다면 외부의 힘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정지 마찰력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정지 마찰력의 최대값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한다. 외부의 힘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커지면 물체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이후엔 운동 마찰력을 받게 된다. 운동 마찰력이나 최대 정지 마찰력 F는 마찰력 계수 마이크로와 수직 항력 N의 곱으로 표현한다. F는 μm. 2번 물체에 작용하는 힘. 두 짐차를 끄는 자동차를 생각해보자. 만일 우리가 그림 1-29의 가와 같이 두 짐차를 둘러싼 가상의 상자를 끈다면 두 짐차를 하나의 물체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물체에 적용하는 힘은 그림 1-30과 같이 자동차가 두 짐차를 끄는 힘, 짐차의 바퀴와 도로 사이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격하는 마찰력, 그 물체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 도로가 그 물체를 위로 미는 힘인 수직항력이 있다. 이러한 힘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때 짐차 A가 B를 끄는 힘이나 B가 A를 끄는 힘,
자동차의 바퀴와 도로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속하지 않는다. 만일 그림 1-29에 나의 진차 A만을 둘러싼 가상의 상자를 끈다고 할 때 이 물체에 적용하는 힘은 다르다. 자동차가 진차 A를 오른쪽 방향으로 끄는 힘, 진차 B가 진차 A를 왼쪽 방향으로 끄는 힘, 지구가 진차 A를 아래로 끄는 힘, 진차 A의 바퀴와 도로변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 도로가 진차 A를 위로 미는 힘인 수직항력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다. 만일 1-29의 가에서 A, B 두 진차를 하나의 물체로 생각하고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그리면 그림 1-30과 같을 것이다. 이와 같은 힘을 그릴 때 다음 사행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1번. 그림은 분명하고 크게 그린다. 2번. 화살표의 방향은 힘의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그린다. 3번.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크기에 비례해서 그린다. 4번. 화살표는 물체에 붙어 있어야 한다. 모든 화살표에는 이름을 붙인다. 이름에는 무엇에 적용하는 힘인지 설명한다. 6번. 힘의 값을 알면 그림에 표시한다. 알짜힘 찾기. 알짜힘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친 것으로 합력이라고도 한다. 실제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꾸는 힘이다. 알짜힘을 나타내는 방법은 물체를 점으로 그리고 모든 힘을 물체 밖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면 어떤 상자에 두 힘이 작용한다고 할 때 그림 1-31의 가처럼 표시하면 물체의 오른쪽에 왼쪽으로 6N, 물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4N이 작용한다. 따라서 그림 4처럼 물체를 점으로 나타낸 후에 오른쪽 측면에서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밖으로 보내고 왼쪽 측면에서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점 힘도 밖으로 보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알짜힘의 크기는 6N-4N은 2N이고 힘의 방향은 두 힘 중 큰 쪽의 방향인 왼쪽이다. 3번 뉴턴 운동 법칙. 여기에서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또 어떻게 물체를 움직이는지 알아보자. 운동 제1법칙. 뉴턴은 물체가 움직이는 까닭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다. 그는 멈추어 있던 물체에 힘을 가하지 않는 한 그 물체는 항상 멈춘 상태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고 움직이고 있던 물체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움직이는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로부터 그는 운동에 관한 제1법칙을 만들어냈는데 이를 관성법칙이라고 한다. 뉴턴 운동 제1법칙 관성법칙. 물체에 알짜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물체는 정지 상태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그 상태를 유지한다. 탐구 6에서와 같이 추를 천천히 당기면 추의 무게 때문에 위쪽 실이 끊어지고 추를 빨리 당기면 아래쪽 실이 끊어지는데 이것은 추의 관성 때문이다. 뉴턴 운동 제1법칙인 관성법칙에 의한 현상은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난다. 그림 1-32와 같이 자동차가 급정거할 때 사람의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된다. 이때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으면 크게 다칠 수 있다. 이것은 자동차와 같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던 몸이 자동차가 급정거할 때 관성법칙에 따라 계속 앞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운동 제2법칙. 알짜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움직이는 물체는 움직이는 상태를 유지하고 멈추어있던 물체는 계속 멈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배웠다. 물체에 알짜힘이 작용하면 운동 상태가 어떻게 변할까? 다음 탐구에서 물체의 질량이 일정할 때 물체의 가속 또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자. 탐구 7로부터 물체의 질량이 일정할 때 물체의 가속도 A는 그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 F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는 F에 비례한다. 다음 탐구를 통하여 같은 세기의 힘을 가할 때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자. 탐구 8을 통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일정할 때 물체의 가속도 A는 그 물체의 질량 M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탐구 7과 8을 종합해보면 질량 M이 물체의 F의 힘을 가하여 A의 가속도로 움직이는 경우 이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비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는 K 곱하기 M분의 F. 여기에서 질량 1kg의 물체를 1m/s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하게 되는 힘의 크기를 1N으로 정함으로 K는 1이다. 여기에서 질량 뉴턴 운동 제2법칙. 물체의 힘이 작용하면 알짜힘의 방향으로 그 물체가 가속될 것이고
그 가속도 A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 F에 비례하고 질량 M에 반비례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A는 M분의 F, 즉 F는 MA이다. 뉴턴 운동 제2법칙은 힘을 받은 물체가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운동을 설명하여 준다. 물체에 주어진 힘을 알면 물체의 가속도를 알게 되고, 이렇게 구한 가속도를 통하여 물체의 시간별 속도나 위치 등과 같은 운동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질량과 무게. 물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물리량 중 하나인 질량은 물체의 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질량의 단위는 G, kg으로 나타낸다. 뉴턴 운동 제2법칙에 따르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나타낸다. 따라서 힘의 단위로 1N은 1kg m/s 제곱세크이다. 우리는 흔히 무게를 말할 때 질량처럼 50kg, 60kg이라 말하지만 물리적으로 무게는 중력에 의해 물체가 받는 힘이다. 따라서 무게는 힘의 크기이므로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하여 구한다.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 지구의 중력에 의해 모든 물체가 작용하는 가속도로 10m/s 제곱이다. 따라서 질량이 50kg인 물체의 무게는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하여 50kg F 또는 50kg 곱하기 10의 m/s 제곱은 500N에 해당하는 힘과 같다. 만일 이 물체를 달로 가져가면 달의 중력 가속도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 약 6분의 1인 1.7m/s 제곱세크이므로 그 무게는 50kg 곱하기 1.7m/s 제곱세크는 85N에 해당하는 힘과 같다. 운동제 3법칙. 뉴턴 운동제 3법칙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법칙이다. 예를 들어 그림 I-33과 같이 벽에 대고 있는 책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책을 눌러야 한다. 그러면 책도 책을 누른 힘과 크기는 같고 방향의 반대 방향인 힘을 가한다. 만일 책을 누르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책이 손에 힘을 가하지 않는다면 누르는 속은 책을 뚫고 지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반대 방향으로 서로 힘을 주고받는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쌍을 작용반작용이라고 한다. 뉴턴 운동 제3법칙 작용반작용 법칙. 만일 A라는 물체가 B 물체에 힘을 가하면 B 물체도 같은 크기이면서 반대인 힘을 A의 물체에 가한다. 4번 운동량과 충격량. 운동량은 물체의 운동 규모와 관련된 물리량으로서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인 물체의 운동량은 p는 mv로 정의하고 단위로는 kg/m를 사용한다. 만일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뉴턴 운동 법칙은 힘 F가 일정한 경우 F는 ma는 m 델타 t분의 델타 v는 델타 t분의 델타 p로 나타낼 수 있다. 즉 물체에 작용한 힘은 그 물체의 운동량 시간에 따른 변화의 일이다. 따라서 물체에 알짜힘이 작용하지 않다면 그 물체의 운동량은 항상 같다. 이를 운동량 무정법칙이라고 한다. 그림 I-34와 같이 대포가 포탄을 발사하기 전에는 정지하고 있다가 운동량이 0이다. 그림 나와 같이 포탄을 발사하면 포신이 뒤로 약간 물러나게 되어 포탄과 반대 방향의 운동량을 갖게 된다. 따라서 포탄의 운동량과 포신의 두 운동량을 합하면 발사 이전과 같이 0이 된다. 즉 운동량이 보존된다. 한편 위식의 양변에 델타 t를 곱하면 F 델타 t는 M 델타 V 이를 얻을 수 있다. 이 식에서 F 델타 t는 물체에 작용한 힘과 시간을 곱한 양으로 충격량이라고 단위로는 뉴턴 세크를 사용한다. 만일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델타 P는 M 델타 V이므로 위식의 우변은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 식은 물체에 가해진 충격량은 물체가 가진 운동량의 변화가 같음을 말해주고 있다. 운동량이 증가하는 경우 물체의 운동량을 증가시키려면 가능하면 힘을 최대로 작용해야 한다. 골프 선수가 골프공을 칠 때나 야구 선수가 안타를 칠 때 가능하면 골프채나 야구 배트를 강하게 휘둘러야 한다. 충격을 관여하는 힘은 매 순간 변한다. 골프채로 공을 때리기 전까지는 힘이 작용하지 않다가 그림 I-35와 같이 골프채가 공에 접촉 순간 작용하는 힘은 증가하고 공은 변형되며 공이 날아가는 동안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온다. 운동량이 감소하는 경우
두 물체가 운동하여 멈출 때 처음의 운동량이 줄어든다. 이때의 충격량은 처음 운동량의 크기와 같다. 또 충돌 시간은 물체가 받는 힘과 반비례하므로 충돌 시간이 커질수록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줄어든다. 따라서 충돌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돌 시간을 길게 해야 한다. 그림 I-36과 같이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던진 공을 포수가 받을 때 가능하면 충돌 시간과 길게 하기 위해 야구 장갑의 충격을 흡수하는 재질을 사용한다. 물론 공을 받을 때에도 가능하면 충돌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 받는 손을 뒤로 움직이며 받는다. 도로 튕기는 경우, 배구는 공을 손으로 튕기는 경기이다. 배구공이 손에서 튕겨나갈 때 공의 속도의 방향이 충돌 전후의 반대로 바뀌게 되어 운동량의 변화가 가장 크다. 충돌 전후가 같은 방향이라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 델타 P는 P 나중 마이너스 P 처음 이다. 그런데 튕기는 경우처럼 충돌 전후의 방향이 정반대가 된다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두 운동량의 크기를 더한 값이므로 튕기는 경우의 운동량의 변화가 가장 크다. 델타 P는 P 나중 마이너스 P 처음이므로 P 나중은 플러스 처음. 라켓이나 배트를 사용하는 운동에서는 그림 I-38과 같이 공을 때릴 때 끝까지 휘둘러야 한다. 배트나 라켓을 끝까지 휘두르면 공의 속도는 빨라진다. 그런데 이때 관여하는 것은 힘이 아니다. 때릴 때 힘은 휘두르는 사람이 얼마나 강하게 휘두르냐에 따라 결정된다. 대신 끝까지 휘두르면 충돌 시간이 길어진다. 따라서 공에 작용하는 충격량이 커지고 공의 속도의 변화도 커진다. 그러면 공은 빨라지게 된다. 자, 운동량의 보존과 운동 제3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 성립한다. 두 물체의 충돌, 한 물체로 합쳐지는 융합, 한 물체가 두 개 이상의 물체로 되는 분열 등과 같이 짧은 시간 힘을 작용하는 순간적인 현상에서 마찰력이나 중력 등의 외력이 작용한 충격량이 무시될 때 항상 성립한다. 즉, 힘의 작용 시간이 매우 짧고 마찰력, 중력이 무시될 때 성립한다. 물체계 내의 물체들 사이에 작용 반작용으로 짝을 이룬 내력은 각 물체의 운동량을 변화시키지만 물체계 전체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된다. 뉴턴은 운동지 3법칙을 이용하여 운동량 보존 법칙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운동량 보존은 더 근본적인 개념을 품고 있다. 이것은 대칭성과도 관련이 있다. 입자들이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처럼 운동지 3법칙이 실패해도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 자, 5번 일과 에너지. 1번 물리학적인 일과 일상에서 사용하는 일의 개념을 이해한다. 2번 등과 속도 운동에서 운동 에너지의 정의와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이해한다. 3번 포텐셜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다. 놀이공원에 가면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놀이기구는 약 70m 상공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와 우리들을 놀라게 한다. 이 과정에서 물리학적인 여러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여러 원리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자. 1번 물체에 힘을 가해 물체가 이동했을 때 힘이 물체에 일을 했다고 한다. 물체가 일을 한다는 것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힘, 변이, 방향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로 학생이 가방을 들어 올려 어깨에 맨다든가 상점에서 물건을 싣고 카트를 미는 행동, 운동 경기에서 역도 선수가 바벨을 들어 머리 위로 올린다는 등을 하는 것이다. 이 모든 예는 물체의 힘을 작용하여 변이가 생기는 즉 이동하는 경우이다. 일이란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물리학에서는 일이란 용어는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힘이 작용하여 물체를 일정 거리만큼 이동시켰을 때 생긴 물리량을 말한다. 일정한 크기와 방향의 힘에 물체가 힘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물체의 한 일의 양 W는 이동거리 S의 힘 F를 곱한 것이다. W는 Fs. 만일 그림 1-39와 같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지 않으면 작용한 힘에서 이동 방향 성분만 고려하여 다음 식으로 일반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W는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 Fs 코사인 세타. 여기에서 세타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 사이의 각이며 F 코사인 세타는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서의 힘으로 크기이다. 1단위는 줄이며 1줄은 1Nm, 1kg 미터의 제곱 per 세크의 제곱.
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별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1번, 물체의 힘을 오른쪽으로 가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므로 세타는 0이어서 1의 값은 양이다. 2번, 물체의 힘을 왼쪽으로 가하는데 물체의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반대이므로 세타는 180도이며 1의 값은 음이다. 3번, 물체의 힘을 위로 가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하는 경우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므로 세타는 90도이며 1의 값은 0이다. 이에 대한 이해는 움직이는 자동차에 반대로 작용하는 마찰력으로 멈추도록 하는 경우이다. 1의 값이 0인 경우는 모두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힘이 0이면서 움직이는 경우, 힘이 작용하지만 이동거리가 0인 경우, 힘도 작용하고 이동도 했지만 코사인 세타는 0, 즉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로 3에 해당한다. 그림 1-40과 같이 그림 힘의 크기 F가 물체의 위치 X에 따라 달라지면서 물체가 이동하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1에 해당한다. 2번, 운동에너지.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도 v로 움직일 때 운동에너지는 K는 다음과 같다. 2분의 1 mv제곱. 위식에서 만일 속도가 2배가 된다면 운동에너지는 4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양은 속도의 크기에 관계할 뿐 속도의 방향과는 관계없는 양이다. 운동에너지의 단위인 1의 단위가 같다. 어떤 물체가 더 빠르게 움직인다면 더 큰 운동에너지를 가진다는 의미이고 질량이 커도 더 큰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떤 차가 비탈길을 가속하면서 내려올 때에는 속도가 증가할 것이며 자동차의 운동에너지도 증가할 것이다. 3번,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물체가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힘을 가해준 기준이 되는 위치로 돌아갈 때까지 힘이 한 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다.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전기 포텐셜 에너지 등이 있다. 예를 들어 그림 I-41의 가와 같이 기둥을 세울 때 사용하는 기계의 무거운 줄은 그것이 올라가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림 나와 같이 양궁 선수가 활을 잡아당길 때 그 활은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활이 원래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활이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없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물체를 지표면에서 위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의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물체가 특정한 위치로 올라가 있을 때 가지는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이다. 이 물체가 다시 지표면으로 떨어질 때 물체는 외부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림 1-41의 가처럼 무거운 추가 올라가 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진다. 질량 m인 물체를 지표면에서 높이 h만큼 일정한 힘으로 들어올리면 물체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물체 mg만큼의 일정한 힘으로 높이 h만큼을 이동한 것이다. 따라서 U는 mgh 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U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 G는 중력 가속도로서 약 10m/s 제곱 세크이다. 따라서 질량이 10kg인 물체가 지성으로부터 100m 높이 있으면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10kg 곱하기 10의 m/s 제곱 곱하기 100m는 1000kg m/s 제곱은 만줄이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듦으로써 저장되는 에너지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고무줄, 트램펄린, 용수철, 화실 등이 평형 위치에서 이동하였을 때 저장되는 에너지다. 용수철은 늘어날 때와 줄어들 때 모두 에너지가 저장되는 특이한 경우이다. 용수철의 경우에 힘이 작용하여 용수철이 X만큼 늘어났을 때 늘어난 길이는 용수철에 작용한 힘에 비례한다. 따라서 길이가 X만큼 늘어난 용수철의 원래 길이로 되돌아가려는 탄성력 F는 다음과 같다. F는 -kx, 이를 후계 법칙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마이너스는 탄성력과 용수철의 변이가 반대 방향의 의미이며 K는 용수철의 특성에 따라 정해지는 용수철의 상수이다. 만일 용수철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았다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되지 않은 것이다. 즉 용수철은 평형 위치에 있다. 용수철을 평형 위치에서 길이 x1만큼에 늘리기 위해서는 그림 1-42만큼의 일을 해야 한다. 그 일의 양은 그림에서 색칠한 면적에 해당하는 2분의 1 kx제곱이다.
따라서 평형의 위치에서 x만큼 늘어난 용수철이 가지는 산성 포텐셜 에너지 U는 평형 유지 위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U는 2분의 1 k x제곱. 4번 1 에너지 정리. 1 에너지 정리는 1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로서 물체의 1을 하면 물체의 에너지가 변하는 것을 말한다. 1과 운동 에너지. 정지하고 있는 질량 m인 물체가 일정한 힘 F를 가하였다니 t초 후의 속도가 V가 되었다. 이때의 가속도는 A는 m분의 F이고 물체가 t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S는 2분의 AT제곱으로 물체의 한일 W는 다음과 같다. W는 FS는 F 곱하기 2분의 1 m분의 FT제곱 2분의 1 m 곱하기 m분의 FT의 제곱은 2분의 1 m AT의 제곱은 2분의 1 mV제곱. 이때 물체의 처음 속도가 0이므로 처음 운동 에너지도 0이다. 따라서 물체의 한 일의 양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양과 같다. 한 물체가 두 지점 사이를 이동하면서 얻은 날짜 힘의 양은 두 지점 사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랑 같다. W가 1에서 2로 갈 때 델타 K는 델타 T K2 마이너스 K1 2분의 M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MV1의 제곱. 1과 포텐셜 에너지. 지표면에서 높이 h인 곳에 있는 질량이 m인 물체의 중력이 1을 하여 지표면으로 수직 이동하면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그 1의 양은 W1에서 2로 갈 때 mg 곱하기 h는 mgh다. 한편 포텐셜 에너지는 지표면에서 높이 h인 곳에서 지표면으로 오는 동안에 mgh만큼 줄어들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델타 U는 U2-U1은 마이너스 mgh가 된다. 따라서 1과 포텐셜 에너지의 관계는 W는 1-2, 1에서 2, U1-U2는 마이너스 델타 U 이다. 한 물체에 주어진 일의 양은 포텐셜 에너지의 음의 변화량과 같다. (5번) 역학적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 물체의 일을 가면 물체는 운동을 하거나 위치가 바뀐다. 물체가 운동함으로써 운동 에너지를 가지며 물체의 위치가 달라짐으로써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진다.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으로 정의된다.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하는 동안은 서로 전환된다. 그러나 그 합, 그 역학적 에너지는 늘 일정하다. 이것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그림 1-43과 같이 놀이공원의 바이킹이 높이 올라가면서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게 되며 이것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가 전환되고 다시 높이 올라가면서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처럼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또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지만 그 합은 늘 일정한 값으로 보존된다. 앞에서 이 에너지 정의로부터 델타 K는 K2-K1 W 마이너스 델타 U는 U1-U2는 W U1-U2는 K2-K1 이다. 이 식을 다시 쓰면 K1 플러스 U1은 K2 플러스 U2는 2는 일정 이다. 여기서 운동 에너지 K와 포텐셜 에너지 U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 E라고 하였으며 이 값은 늘 일정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법칙이다. 자, 1단원 시간 공간 운동의 중단한 마무리입니다. 시간 공간 운동 시간 측정과 시간 표준, 공간의 측정과 표준, 속도와 가속도, 뉴턴의 운동 법칙, 일과 에너지. 다음 시간은 2번 시공간의 새로운 이해입니다.